분당 지역 고교 선택. 과학 중점학교와 일반 학교와의 차이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제가 찾으면서 본 게 다른 게, 그러니까 융합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그래서 분당 중앙고하고 보평고 같은 경우에 스팀이라는 용어가 이게 예전에 쓰고 좀 안 썼던 것 같긴 한데, 학교 브로셔나 이런 걸 보면 스팀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 있던 학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 과학중점학교에 스팀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3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가 융합이라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인재는 이렇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자율과정이라고 하는 게 개세특에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네. 예, 약자인 개세특이라고 네. 하거든요. 거기에 적힐 수 있는 게 융합 과목일 경우엔 개세특에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과목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분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자율과정이라고 하는 걸 학기 1회 아니면 네. 학년 1회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특정 교과목 선생님과 특정 교과목 선생님을 연결하도록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요번 1학기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하고 연계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했던 주제 같은 게 뭐였냐면 역사를 통해 과학의 발전사를 바라보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과학은 진보의 산물일까 퇴행의 결과물일까, 어렵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례라고 하는 것들 보게 되면 과거에 이룩했던 기술이 더 뛰어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또 문과적인 소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주제에서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과 정보 화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만 정보 사회일까? 과거엔 정보 사회가 아니었을까? 정보라는 게 돈이자 권력이 됐던 사회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현대 과학에서, 현대 사회에서 유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융합적인 뭔가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면, 이제 과학 중점학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목표가 융합으로 바뀌었잖아요. 융합형 인재. 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들에서 융합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사회하고 과학만 얘기하셨지만, 제가 다녀보면 국어, 뭐 영어, 수학, 뭐 3개 내지 뭐 2개, 기본적으로 2개, 3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국어와 음악도 연결할 수 네,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과정 기간에 융합적인 활동을 해서 이 내용을 개세트에서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 중점학교만 가진 특별한 것일까? 그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교육 나눔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형 과학 중점학교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 나눔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하고 과학 관련된 본인들의 학업 역량을 주변에 있는 학교, 뭐 저학년이나 뭐 이런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좀 널리 알리거나, 아니면 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고에선 지금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성남시청한테 동아리 부스를 마련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동아리들이 대거 참가를 하거든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아리 박람회. 그래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뇌과학 캠프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듣게 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형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차별점이고 생기부에서 이게 특별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에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학술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많이 사라졌고 논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논문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미련을 아직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수시를 가려면 논문 같은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학술지 참가 딱 이러면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연구라고 끝나는 과목 아니면 탐구라고 끝나는 과목은 원칙적으로 보고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에서 관련된 주제로 개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재할 된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심화학습 모듬이라는 게 과거에 있던 보고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해당 교과 시간에 발표하게끔 하는 형태로 교과 세특기에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고서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위해서 할 필요는 학술제는 없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실시하는 연말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더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수상 내역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대상을 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들어가진 않겠지만 내용 자체는 얼마든지 교과 세특이나 아니면 자율 진로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이제 과학 중점 학교를 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 여부죠. 선행 여부도 있지만 이게 과학 탐구, 과학 과목 2과목을 3개를 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거든요. 뭐 사실은 4개도 부담이에요. 맞아요. 물화생지 1을 무조건 4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로 선택이죠. 전문 교과를 3과목을 들어야 된다. 총 7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한 것 같아요. 과학교과 일반 선택 4과목이 필수니까 물화생지 1은 필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은 지원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화생지 1을 한꺼번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걸 가지고 과학 중점 학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물화생지 1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 해야 될 일도 많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학기에 3과목을 시험 준비를 하느냐 4과목을 시험 준비하느냐의 차이는 어마무시한 차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과목이나 전문교과 과학계열 전문교과 원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3학년에서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게 보통 전문교과 2과목이 있는 거는 3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과학 중점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3학년에서 과학교과 2나 전문교과 3과목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사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땐 3학년 때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하느라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 식의 선택들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 같은 경우 2과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과목 중에서 보통 2과목 정도를 하고 그리고 전문교과나 아니면 융합교과에서 한 과목씩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과제 탐구나 수학과제 탐구 중에서 태기를 하고 그리고 생활과 과학과 과학사 중에서 태기를 하고 2과목 4개 중에서 2과목 이상을 선택하게끔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중3 학생들을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되고 이제 그 성취도 평가 방식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거의 2과목까지는
2학년까지 완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기 집중 이수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3학년에 있는 건 전문 교과와 심화 교과 네, 이런 네.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에서는 대부분 지금 투과목 형태가 아니라 보급 그쵸, 물리, 보급 물리, 예, 무슨, 물리 실험 이런 음.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 중점 학교에서 로 개설했던 것들을 일반고에서도 이젠 개설할 수 있다. 같이 개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할 때문에 수밖에 없다. 더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능에 대한 경쟁력은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이유가 뭔지는 좀 더 들여다 봐야 되지만 그리고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분위기가 좋은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학교들은. 그런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중3 학생들은 또 따져봐야 될 게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는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건 과학 중점 학교가 이런 건데 일반고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서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지를 판단하시라고.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답을 주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